이 권정진 동안나라 마당에 가면 이 시멘트로는 구조물이 되게 엄마 같은데 이게 무엇이는데 이건 누구? 쌀사탕이야? 분위기도 지켰다. 사 년 전에 갔을 때 놓친 새로운 권영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고요. 누가 찍었어요? 좀 좋은 표정을 찍어야 돼. 저 그때 왜 이렇게 찍었는가 하면 축구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지금 밥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밑에서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막 하는데 내가 지금 정신 차린다고 지금 냉커피 마시고 있어. 죽을 지경이었어. 이건 왜 여드가 있나? 제가 십몇 년 전에 호세우체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강의를 초창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게 몇 키로가 2기생들인가? 그때는 하나씩인가 두 달을 일기로 해가지고 이 호세우체 선생님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한 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단체 사진. 이게 언제 이야기야? 이분이 오셨어요. 이 아줌마는 이때 강의 열심히 듣더니 지금은 교육청의 학부모영양 강화 강사라고 활동합니다. 방통대 진학하고 뭐 이까지만. 어떤 거 있더라? 누군 노래야? 진정이 같아요. 어? 박근홍 줄 알았더니 왔다고?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장식고 어떻게 되신다. 내 넘어진 장면. 얘가 6학년 남수근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공을 보고 지나가잖아요. 뒤에서 다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오징어처럼 손 다 까졌어요. 오징어, 저 뭐야, 개구리 잡는 거예요, 이거. 개구리, 이건가? 애들은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 가만히 놔두면 돼요. 막 알아서 막. 개구리 그 근처 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 딱 그치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배를 도착했다. 분위기 있다 이 아줌마. 이렇게 잘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엄마들 이번에 맛있는 거 많이 싸왔던데. 저는 축구하다 죽을 뻔해가지고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 버섯도 있는데. 진짜 주먹도 안 물어보는데. 그 봄, 가을로 한 번씩 가거든요. 이거 가을은 어디갖고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봐요. 한양 상림 가자고? 네. 함양에 가면 조선시대 때 그 누구더라? 누구더라? 조선시대 때 조성된 유명한 숲이 있죠. 함양 상림이라고. 거기 엄마들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 엄마 좋아하는데 천연숲이라고. 가을 여름에는 캠프 2박 3일 캠프, 가을에는 함양 상림. 그 6월달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책을 정했는데 6월달에 정한 책은 전부 권영 선생님 책이에요. 한 권도 예외 없이. 저도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좀 무리한 책을 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해령이라는 책은 원래 이제 권영 선생님의 단편 동화집에 실린 책인데 이건 이제 권영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창비해서 한 권 한 권을 한 편을 동화집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림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 때 한번 다루었던 빼대기 이런 책도 있고 해령이도 마찬가지 그런 책이에요. 권영 선생님 살던 동네에 살던 어느 청년 이야기 같은데 장명이 이것도 저는 아직 안 읽어본 책이에요. 일단 권영쌤의 시네, 시. 아주 짧은 시인데 시에다 그림을 붙여서 그림책을 낸 거죠. 봄이와 분들이 아저씨는 권영쌤 책 가운데 권영쌤 책들이 많은 부분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죠. 권영쌤 자신이 이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과하면서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봄이와 분들이 아저씨가 이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이야기, 북한군으로 이제 활동했던 어떤 청년 이야기.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거 말고도 제가 가끔씩 6월달에 하는 책 중에 프랑스 그림책, 적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적구의 당사자들이 서로 참호 속에서 막 긴장하고 이렇게 서로를 겨누고 있는 이야기인데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두 사람의 심정이 똑같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건 모두 다 똑같아요. 전쟁이란 이런 거죠.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꼭 이거 뭐야, 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거기 보면 왜 남북한 군인들이 밤마다 만나가지고 놀잖아. 그때 보면 북한군은 우리나라 군인은 똑같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왜곡되어서 이제 입력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당사자들의 심정 이런 걸 이제 잘 6월달에 한국전쟁이 있는 기념일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한국전쟁 하면 막 무슨 글쓰기나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전부 뭐 멸공통일 그리고 뭐 북한은 빨갛게 칠하고 막 이랬죠. 괴물로 그리고 묘사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애들한테 전달돼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하고 수업해보면 김정은을 누구예요? 요즘 누구지? 북한 지도자 이름 뭐지? 김정은을 억수로 나쁜 놈처럼 자꾸 이렇게 묘사한다 애들이. 이게 왜 그런지 전부 이렇게 왜곡된 정보 때문에 세뇌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옛날 냉전시대 1950년대 사고방식이에요. 1950년대는 세계 체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고 이랬어요. 그 시기를 냉전이라고 하죠. 콜드워. 냉전시대 이렇게 불러요. 쓸데없이 이제 그래서 군비를 확충하고 뭐 이런데 이제 예산을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이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전진해서 해마다 호국 보훈에다 6월달이 되면 이제 뭐 멸공통일하자고 이런 포스터들이 미처럼 못해. 전쟁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전쟁은 왜 하는가 하면 결국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동면의 양면 같은 것이라서 이제 6월달에 글짓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하거나 하면 주제를 평화로 해야죠. 평화로. 전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쟁의 불행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평화롭게 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엄마들도 세련된 엄마가 되는 거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또는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돼. 최근에 북한에서 뭐 단거리 미사일 쏘고 했죠. 남북대화 뭐 북미대화가 진행되다 단거리 미사일 쐈다니까 또 막 포도감을 떨면서 막 지랄하고 막 이러죠. 전형적으로 조선일보식 태도예요. 근데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뭐라고 발표했죠?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어느 국가든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 국면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식하고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국,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수국 꼴통 같은 국내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고 그걸 받아서 또 뭐 자유한국당이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지. 발사체가 큰다고 뭐 발사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기사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냉전 또는 안보 불안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어요. 엄마들 여기 휘둘리면 안 돼. 어찌하든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평화롭게 사는 우리 한반도 이런 걸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아이한테 주고 이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옛날 같은 그 냉전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자고 제가 이거 이 책 곰이 오픈소리 아저씨 저는 이거 전에는 외국책만 이제 택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그런 책도 이런 책이 있더라. 공영생 책이. 어떤 경우도 전쟁은 우리 개인의 인생을 파괴시킨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고영생의 생각을 잘 나타낸 책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영생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목사님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비슷해. 저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신은 하늘에 있다. 이게 종교적 관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남편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개념 정의를 잘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나를 사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잖아.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나를 사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사람 만들었어요? 주로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나를 사람 만들지. 시어머니나 남편.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다니까. 보통 지나치는 말 중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원래 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대요. 우리 안에도 옳고 그름이 들어오면 내가 옳고 그름에 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그렇다 하니까 이 선악과를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그래?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덜썩 따먹은 거죠. 우리도 안에 보면요, 우리 선악과 먹은 적 없잖아? 우리 안에 보면 옳고 그름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내가 다 최고죠.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구석에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하는 말을 어렵게 종교적 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하는 생각, 이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 내 남편의 인생, 우리 집안, 이걸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죠. 내 말만 들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 애들도 내 말만 들으면 공부 잘할 것 같지? 그래서 게임은 절대 안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으면 좋겠지?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현상이죠. 이 성경은 누가 쓴지 몰라도 진짜 놀라운 통찰이에요.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거대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죠? 자기 생각을 자기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 우리도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없고 절에 다니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지 생각이 다 지 하나님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권선생님 선생님은 아주 놀라운 통찰을 했어요. 동네 이웃에서 함께 사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소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취지로 이분이 동화를 많이 썼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권선생님의 경화 이거 이제 6학년, 5학년, 6학년들한테 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살고. 이건 예수 봤을 때도 그랬죠.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태교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아주 그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면 전부 그런 말이라. 제자들이 그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그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자기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늘에 있고 막 우리가 감히 이름도 잘 부를 수 없는 이런 분인데 이 젊은 청년 하나 나타나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고 이래 된 거지. 우리 조상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막 아주 신성시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자기들 다 개무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오늘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날도 똑같아. 분명히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져 있는데, 그죠? 우리는 어디를 언제를 살고 우리는 AD를 살아야 되잖아. 비포와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에노 도미나이. 예수 이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독교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아직도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톨스토이는 그래?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많은 단편 소설들을 썼어. 톨스토이 단편서는 원투 사서 읽어보라니까. 거기 보면 대부분이 내 이웃의 고두장이 마틴 알아요? 그림책으로 나왔죠. 그게 대표적인 그거예요. 고두장이 할아버지가 예수가 오면 아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구두 가게에 거지가 찾아오나? 하루에 몇 번 찾아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구두 가게 찾아왔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던 거야. 톨스토이는 전부 그런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고 흥분하지 말지 않나. 답답해가지고. 그렇고요. 오늘 기쁜 소식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내려오고 오늘 밤에 왜 내려오는가 하면 예비군 훈련 받아. 보통 예비군 훈련 학교에서 받으면 더 좋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받으면 수업 제거 예비군 훈련 받고 좋은데 우리 애는 왜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받으면 수업을 못 들어갔어.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그래서 태도가 다르죠. 이게 기적이다 내가 생각해도. 수업 빠지는 게 아까워서 집에 주말에 내려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수업을 빠지지 않겠다고. 왜냐면 그 서울대 로스쿨 애들이 다 예비군 아니거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서울대 로스쿨 가면 원로원이라고 있어. 30살 이상의 재학생들이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원로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애는 29이지만 2월생이라서 거기 초대를 받았어. 이거 뭐고? 아니 무슨 살림하는 아줌마들이 무슨 119 할 일 있나 뭐 스마트폰을 왜 켜놓는데 나는 24시간 스마트폰 무음이다. 애들이 호출을 오고 애들 갑자기 학교에서 아파가지고 머리 시제로 왔다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가면 동기들 중에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로원이라는 단톡방이다. 학교에서 강제로 정해준 이렇게 조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30세 이상 대학생들 30살에서 36살 최고령이 36살이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단톡방 가면 우리 애는 29이지만 2월생이라서 이 원로원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로원 멤버들 이제 노장 학생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30살 안 된 원로원 아닌 애들이 이 원로원 그룹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양로원이라고 자기들끼리 스스로는 원로원이라고 주장하고 어린 애들은 양로원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일치가 내는구나. 제가 오늘 오후에 녹화하러 가거든요. 대구 MBC 시사톡톡 이번 일요일 7시 10분에 오늘 녹화하는 것이 방송되는데 대구 MBC 저 제목은 시사톡톡이래. 원래 8시 10분에 방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일요일 8시 10분에 유현진이 선발 등판해. 유현진이 선발 등판하면 그 계약상 전국 MBC가 다 그걸 생중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시간이 1시간 땡기렸나 봐요. 안 그런데 그게 궁금했거든. 그 처음 연락 왔을 때하고 다르게 방송시간이 오전 7시 10분. 너무 일찍 와서 다 자야 되죠. 55분인가 방송하는데 그 중에 주제가 3개나 있어요. 제가 출연한 주제는 이 3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국립대구박물관이 승급했대. 박물관 뭐 레벨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서원 11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대. 그래가지고 관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1대1 대담하는 거. 요게 한 10분씩 앞에 있고요. 요게 그 국립대구박물관 이야기. 그 다음에 요게 그 서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서원 이야기. 이 두 분이 대담하고 이제 25분간 그러니까 뒷부분이겠지. 25분을 이거 한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장애, 영어로 게이밍 디소더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게임 중독하기도 하고 좀 더 부드럽게는 게임 과몰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제 질병으로 등재하겠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등록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질병으로 이제 공식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정신건강학과 교수들이 돈을 훨씬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건강학과 쪽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있잖아요. 또 게임 업계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토론해요. 저는 이제 서울 가서 이 토론을 했잖아. 그걸 대구 MBC 이 프로그램 시사톡북의 작가가 어떻게 알았나 봐. 벌써 신문에 난 거, 뭐, 서울에 가서 토론한 거 이거 다 조사해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오후 1시 40분에 MBC 분장실로 빨리 오래. 옛날에 이제 좋은 아빠 출연할 때 분장실에서 막 파운데이션 해주고 막 주름 없애고 막 이랬어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텔레비 출연하는 걸 찍어가지고 인증샷 날리면 다 1,000원씩 준다 했는데 아니 그걸 다시 보기로 하면 안 되고 MBC 들어가서 다시 보기 해가지고 그 캡처한 그걸 누구 못해. 본방을 사수해서 텔레비를 찍어야지 실시간으로. 그러면 아이들한테 1,000원씩 준다고. 근데 7시 10분에 누가 일하겠지 이러나. 저는 어차피 이날 밤새고 돼 있어요. 왜냐면 8시 10분에 유현진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거 볼락하면 밤새고야지. 밤새 게임 하다가 이거 보고 유현진 보고 8시 10분에 하면 한 11시쯤 자면 돼요. 그럼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대구 MBC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 2년 후배가 하나 있어요. 김한절 기자라고. 근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벌써 이거 보도국장하고 MBC 사장까지 하고 퇴직했더라. 내 두 개 후배인데 나이는 4살 어리는데 내가 그래 늙었나 봐. 제가 젊을 때는 맨날 이런 거 하는 게 내 일이었어요. 토론, 논쟁. 이 운동권에도 조직이 많거든. 운동권 조직들끼리 맨날 만나가 이걸 사상투쟁이라고 하죠. 어떤 정치 노선이 옳은지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특히 옛날에 주사파하고 한국의 운동권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라고 생각한 그룹이 있어요. 이게 주사파죠. 그래서 주사파들의 주장은 항상 미제 축출, 양키 고홈 이런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옛날에는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 지배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형태죠. 이걸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한다면 정치적으로 직접, 군사적으로 직접 강점하는 게 아니라 문화나 언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걸 보고 신제국주의라고 해요. 우리 엄마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을 신제국주의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단의 원형도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을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것이 주사파의 전술이죠. 그래서 제가 있던 이제 주사파, 이걸 뭐 영어로 NL이라고 불러요. NL, 민족해방. 내셔는 뭐지? 해방? 리버레이션? 이거 NL, 노선을 NL 그룹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 그룹이 뭔가 하면 PD 그룹이라고 해서, 피플스 데모크러시.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미국 문제도 있지만 미국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파업하고 막 학생운동 하다가 전부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 이런 거죠. 이런 그룹들 보고 PD도 그 대표적인 노회찬 돌아가신 심상 지금 유명한 정치가들 심상정 이런 분들 전부 대학 가서 세웠다고 전부 기술 배워가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 있잖아요. 노회찬 같은 경우는 용접 기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평화산업 위장치료 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농공인은 평화산업에서 제가 위장치료 했잖아. 학력 다 속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 없지? 네. 오늘 짧게 끝낼게. 녹화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 샘피시가 있는데 검색부가 40분. 1시 40분까지 방정치를 오래. 그러면 1시에 출발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그럼 12시에 끝내자. 그리고 도시락 한 개 먹고 가게. 오늘 그린 책은
어디 갔노? 책 없네. 책이 없어. 아, 내 방에 있나? 책이 없어. 이런 부처 안 되겠다. 너무 큰 게 아니라. 책 용이 되게 많아. 오늘 다룰 그림책은 벨기에 그림책. 뭐 유명한 책이 아니니까 최근에 나온 신간이기도 하고요. 출판사는 하늘님 어린이.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 벨기에 그림책은 제가 처음 다룬 것 같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유럽에 왜 옛날에 세계지리 같은 거 배울 때 베네룩스 3국 해가지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뭐 이렇게. 우리 프랑스나 독일이 아니라서 영국이 아니라 잘 모르죠. 근데 이게 먼 나라 같지만 우리의 옛날에 유럽 여행 갔는데 여기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멀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엄마들 들으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고양이야? 부르는 슬퍼요. 고양이가 사라졌거든. 부르가 카우보이 앞을 지나는데 아저씨가 물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아, 나보다 낫네. 나는 모자랑 열쇠꾸러미랑 말이 다 사라졌다고. 부르는 계속 가요. 가던 길에 까마귀 아주머니를 만나요. 애구구 겨우 그 깎아갖고 난리니 난 코가 깨진 데다 발에는 자갈이 박혔다고. 부르가 슬퍼하며 더 멀리 가는데 누군가 울고 있어요. 그래, 넌 고작 고양이 때문에 우는구나. 날 보면 난 이제 고양이 없어. 마을이 몽땅 물이 쓸려갔단 말이야. 부르는 미안하다고 말해요. 부르는 점점 움츠러들어요. 부르는 무시무시한 식인기도 만나요. 식인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래요. 고양이 따위. 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위가 텅텅 비었단 말이야. 고양이 파는 아저씨는 부르에게 충고해요. 다른 고양이도 기르면 되지. 나한테 10마리나 있어. 책임감이 강한 선장은 거품기를 들고 말해요. 야, 난 바빠. 바닷물을 휙휙 저어놔야 돼. 그래야 물거품이 생기거든. 부르는 오그랑 할머니도 만나요. 아가야, 너한테 뭐가 있니? 부르가 말을 시작해요. 나한텐 고양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그랑 할머니는 흔들흔들 하더니 그만 잠이 들고 말아요. 부르는 계속 가요. 그러다 팔이 잔뜩 달린 조각상도 만나요. 세상에는 훨씬 심각한 일들이 많단다. 여기선 굶주리고 아프고 못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저기선 공장들이 더러운 공기를 내뿜지. 환경이 나빠져서 온몸은 금질금질. 뱀을미에 비행기 멀미에 머리는 어질어질. 거기다 태풍에 가뭄에 홍수에 내가 팔이 아무리 많아도 어쩔 수가 없단다. 정말 그래요. 부르는 그렇게 말하지만 고양이 생각에 아직도 숨죽여요. 이건 뭐지?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북극에 사는 아이가 부두를 바라봐요. 부두는 덮개를 오그려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때 개 한 마리가 다가와요. 왜 그렇게 슬퍼하니? 개가 물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개가 다시 물어요. 사실은 슬퍼. 고양이가 사라졌거든. 길고양이라 길들여지진 않았지만 내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곤 했는데 응 그랬구나 개가 말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슬픈 일들이 많아. 부르가 말해요. 그거야 그렇겠지. 그래도 네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럼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져나갈 거야. 다정한 너와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말이야. 개가 말해요. 부르는 고양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부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요. 참 이상해. 뭐가 그래 바쁜지 몰라. 저도 그랬고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지죠. 답답하잖아요. 내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뭐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보아마나 뭐 제가 그래도 의지하는 남편들한테 초반에 신혼초에 이야기 많이 했겠지. 하면 전부 뭐 반응이 이상하죠? 네가 여유가 많구나 하면서 또 애 고민을 막 이야기하면 막 뭐라 하더라? 됐다 하면서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 도사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거라. 사실은 그게 듣지 않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그러니까 말해봐야 답답하기만 하고 속상하고 이런 경험이 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말문을 닫죠.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한 이 시간이 흐르면 일상적인 대화밖에 별 할 이야기가 없고 아무도 내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들어줄 대상이 없고 이렇죠. 지금 부르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다 이익한다니까. 부르가 만난 사람들처럼 야 그보다 훨씬 심각한 거 많아. 그게 무슨 문제야 하고 이런 식이니까 다 무시당하고 이러죠. 슬픈 일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심각하게 찾아왔는데 엄마가 같이 얘는 지가 직접 누구하고라도 상담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보내고 엄마한테는 말이 안 통해.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 하고 막 아침에 막 하여튼 일어나기가 너무 싫고 막 이래가지고 일부러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야. 일하는 너무 괴롭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근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뭐 원래 인생은 어려운 거야 비싸고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얘가 뭐라고 엄마한테 카톡 보는지 알아요? 엄마 누구나 다 물론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똑똑하죠 얘가. 심각하게 이제 난 너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 가고 하면 너무 막 싫어서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야 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게 밤낮이 바뀌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똑똑한 친구죠. 다행히 엄마한테 그 정말 이 부르의 심정을 대변한 카톡을 보내가지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산다는 건 알겠어.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어려움이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내 어려움을 제발 좀 들어줘.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애들 말을 무시하고, 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에 관해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아이들 예를 들면 척하면 척이죠. 그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사춘기라서 맥하고. 그래서 아이들 외롭다니까. 누가, 이거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이 강의를 들을 텐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이번 주에도 카대. 자기는 가족이 너무 싫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이. 정말 착한 아이들. 얘들은 3학년 때부터 여기 왔어. 연구소 생기면서 들어왔고, 엄마들도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어. 맨날 연구소에 와, 엄마도. 근데 걔가 입으로 뭘 하냐, 나는 가족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것도 걔가 뭐 일진이거나 뭐 일탈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멀쩡한 애라 착해. 내가 볼 때. 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슬픈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애들 뭐 멀쩡한 것 같지? 가족이 제일 신착한다니까. 친구가 제일 좋고, 엄마는 용돈만 주면 돼. 그 이상도 미안하다, 이거. 이거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 아니,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 그건 엄마들 책임이 되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잘못된 양식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가 먹은 적이 없지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걸 보고 누군가가 썼죠. 선악과를 개인이 하와를 유혹해서 먹였다. 이렇게 메타포로 말하고 있어. 은유로. 저도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은 적이 없어.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돼 있어.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 이거죠. 이게 선악과야. 과일 열매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관해서 우리가 다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가끔씩 강의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운동권에서 10년 이상을 있었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여. 그때 내가 같이 운동하는 애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유명한 사람들 돼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이번에 새로 뽑힌 누구지? 이인영 알아요? 몰라? 나경원하고 호프 마시고 해가 뉴스 나오네. 몰라 요즘? 이인영을 몰라? 이런 씨. 아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몰라? 관심이 없구나. 아, 더불어민주당 100몇십 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대표를 뽑았잖아. 당 대표는 이해찬이고 원내대표는 이인영이거든. 이인영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전국 대학에 있는 총학생회의 연합조직 전대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초대 의장했어. 연세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장인가? 연세대 총학생회 맞지? 그래. 부의장이 우상호. 요 두 번 전에 원내대표를 했고. 얘들 전부 학생운동권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에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다 이 말이죠. 왜?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맨날 책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자기 인생을 거는 거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다니까? 대학교 근처도 안 가보고 있잖아.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것 같은 일용직 노동자 아저씨도 막걸리 집에서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면 절대로 아니죠. 자기대로 옳고 그름이 있거든. 참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요, 지가 다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옳잖아. 맞죠? 내가 이거 늘 이야기했지. 우리 살면서, 우리 알바고 내가 살면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맨날 고함 지르고 이랬는데, 우리 애는 또 지 생각이 올라가지고 맨날 캐도 소용없어. 내가 캐죠. 가장 간단한 치약 짜는 거. 그놈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10년을 싸웠다니까. 요즘은 안 싸우지. 다행히 요즘은 내 이 비극적인 삶을 듣고 우리 모기님 남편의 동생이 지금 독일에 살거든. 맞나? 남편의 동생이 뭐야? 시동생이 독일에 살아. 그래서 시동생 가지고 독일에 사는데, 독일에서 나중 내 마음에 드는 치약을 몇 개 사왔어. 보내줬어. 독일 치약 조그만 데 있잖아. 농도가 짙어. 그래서 딱 내 취향에 맞게 3mm만 짜면 돼, 진짜.
요만큼만 짜도 돼. 우리나라 생일에서 나오는 치아가 뭐 이만큼 짜도 됐던 말똥이지. 와 진짜 그 독일 치아 마음에 들더라. 조금은 요만해, 튜브도 요만해. 근데 요만큼만 짜면 되니까. 옛날에 그 큰 튜브에 짤 때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팍 눌러가 중앙에 눌러가 막 앞으로 툭 튀나고 튜브 뒤쪽으로 또 밀려가고. 저는 항상 이 뒤에서부터 딱 날아가면서 힘 조절해가지고 3mm 이상 짜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맨날 싸우면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했다니까 남자가 진짜 참 밴딩이가 돼가지고 치약 좀 짜면 어떤노 하면서 튜브 안에 있는 치아가 어디 도망가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친정에서 자라오면서 익힌 친정의 문화가 있다니까. 생활 습관도 있고. 결혼해봐. 시집의 문화와 너무 많이 부딪혀. 소문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옛날에 목인이 오기 전에 저를 늘 돕던 영희 엄마라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영희가 여기 와서 특강 강했죠. 그 분당에서 초등 선생님한테 영희네 집 보면 영희 엄마가 영천이 친정인데 남편은 영희 아빠는 비산동 슬럼가에서 저처럼 비슷하게 가서 아버지 없이 자였어. 시집을 와보니까 영희 엄마는 시골에서 영천 시골이지만 농사를 짓지만 그래도 그 옛날 풍습을 따서 밥은 밥그릇에 국은 국그릇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식사를 차리고 이랬대. 근데 영희 아빠는 비산동에 살았잖아요. 엄마 미장원 하면서 영희 아빠의 어머니가 미장원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 아버지 없이. 그냥 그 집에 식사를 할 때 있잖아. 국그릇 바꿔서 따로 없어. 그냥 대접에 또는 접시에 밥부가 먹고 이런 거야. 그 영희 엄마는 청시집아 이거 때문에 막 너무 막 시댁이 마음에 안 들었대. 판단이 되고 무식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친정에서 살아온 그것 때문에 문화 때문에 시댁이 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시댁 그 영희 아빠네 입장에서는 비산동 슬럼가에서 먹고 살기 빠듯하고 바쁘고 엄마 미장원 하냐고 밥 차릴 시간도 없고 애들 지가 밥도들 밥 퍼먹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데나 막 퍼먹는 거죠. 저도 지금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밥 먹을 때는요 우리 와이프는 막 밥그릇에 해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짜증 많아. 그냥 안 푸고 밥솥에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접시에 밥을 푸거든. 밥그릇 요렇게 폭파였잖아. 젓가락질하기 없으면 불편하다니까. 나 숟가락 잘 안 쓰거든. 젓가락으로 밥 위에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김을 딱 위에 얹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김을 딱 접어가지고 뭔지 알겠어요? 그래 밥을 먹는데 밥그릇이 폭파여 있잖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니까. 그래 제가 혼자 먹을 때는 접시에 밥을 푸고 옆에 김치 좀 담아가지고 김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면 김 안 부사지고 있잖아. 김 안 꾸겨지고 젓가락으로 딱 접기가 너무 쉬워. 근데 우리 와이프는 또 시골에서 규모 있게 자랐잖아. 옛날에는 남편 따뜻한 밥 먹어야 된다고 집에 밥이 늘 떨어지는 거야. 됐다 하면 난 따뜻한 밥 필요 없고 밥만 있으면 된다고. 찬밥이든 따뜻한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빌면서 울면서 호소를 했다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 있다. 밥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왜냐면 나는 언제 밥 먹을지 모르거든. 야행성이라서 밤 10시에도 먹고 새벽 1시에도 먹고 이러거든. 근데 배고파서 막 공복감이 느껴져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밥 찾으러 가면 밥이 없어. 왜 하면 예약 취사해놨대. 다음날 새벽 6시에 밥이 자동으로 내가 따뜻한 밥 당신 주려고 이렇게 한다니까. 마음은 너무 참 아름답고 감동되있더라.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이소모가도 있었죠. 두루미하고 여우가 서로 초대해가지고 최대한의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를 짜는 말이야. 옳고 그러면 이기는 거야. 내가 옳다는 게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이 부르는 그래서 너무 슬프죠. 다 옳말 하잖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전쟁이 문제고 기아가 문제고 뭐 세계 평화가 문제고 다 큰 그런 문제들이 있죠 진짜. 근데 뭐 고양이 죽은 게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어른들 입장에서 뭐 그건 너무 시시콜콜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무시한다니까 안 들어.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고 이러니까 애들 그걸 금방 알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행운은 뭔가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게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인생에 참 희망이 없었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깃거나 뭐 동포들이 멸시하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거나 이런 희망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희망을 주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났죠. 그래서 따라다닌 거라고 다른 하나도 없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복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온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실.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기가 그 32살의 과부가 돼가지고 이 삼형제를 키우면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우리 엄마 너무 급하니까 저를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그 목사님 잘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 형을 따라서 그 목사님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분인데 너무 급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몇 시간을 울면서 자기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다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었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노파 이야기를 다 들었다니까. 다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둘째 아들 살리는 일에 이 낯선 목사님이 나서겠다고 어머니가 안심시킨 거죠. 그리고 진짜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 교회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 명예교 엄마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가 찾았다니까. 수백 명의 형제들 중에 딱 한 명이 발견됐어. 이 아줌마는 우리 교회 어떤 지금 미국 가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어느 한 사람은 목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찌하든지 대구에서 살려고 목사하는 거 때려치고 대구 내려왔어. 그때 먹고 살려고 뭘 했는가 놀이방을 했어. 우리 교회 형제가 목사 때려치고 와서 놀이방 아이들 놀이방 알죠? 놀이방을 한다니까 우리 회사들이 가능하면 그 놀이방을 다 애들 보낸 거야. 우리 애도 그 놀이방을 갔어.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명희를 어릴 때 키웠는데 우리 형수가 저를 너무 미워해서 엄마가 못 키워주게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가 출근하는 게 늘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기를 맡기고 출근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잖아. 그래가지고 그 대안으로 우리 교회 형제가 그 목사님이 하는 놀이방에 우리 애를 보냈다니까. 그때 한 자매가 놀이방 교사를 했어. 그 아줌마를 찾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우리 와이프 학교 근무하는 데 보내가지고 상담 한번 하자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했어. 그래서 그 아줌마는 지금도 내가 우리 집에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냥 동네 아줌마라. 내보다 한 살 많고. 우리 이혼 말리던 그 아줌마는 자기가 나중에 이혼했어. 우리 집 이혼을 말리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존경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누락하고 그래. 그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엄마가 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들었다니까. 너무 신기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아났죠. 근데 팔자에 없는 내 같은 빨갱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 교회에서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큰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했잖아. 이게 강의 때 가끔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형 병원에 가면 남산병 가보신 분 알겠지만 남산병 2층에 김은지 소아청소년과라고 있었어요. 남산병원의 한 관은 아니고 독립된 병원인데 이제 우리 교회 자매라 가지고 우리 형 병원에 같이 있었죠. 요즘 최근에 독립해가지고 남산병원 길 건너서 남산초등학교 옆에 개업했어. 김은지 소아청소년과라고. 김은지가 지금 몇 살이지? 우리 모기님하고 동갑이니까 이 은지가 의대 다닐 때 처음 교회로 왔거든. 어떻게 본지 알아요? 은지 엄마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났어. 이 은지 엄마니까 지금 할머니지, 할머니. 우리 엄마하고 초반에 20년 전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 이 할머니가 처음 일요일에 교회에 왔다? 근데 그날 잊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이분을 불러내고 소개를 했어. 소개를 하고 이제 한마디 하라니까 소감을 말할까 하니까 보통 예의상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 거 짧게 이야기 들어가잖아. 이 할머니가 그때 2시간인가 3시간 자기 이야기를 했어.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험한 인생을 산 거라. 이 할머니가 이제 간호사인데 남편을 3명을 거쳤어. 그러면서 전부 배다른 아이를 5명을 키우고 있어. 근데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만나는 사람한테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식이 아니라
조카락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4명인가 5명인데 그게 성이 다 달라. 김은지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자기 아빠가 아니야. 김은지 소아청소년과 하는 김은지 선생의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아주 진짜 성실하고 착한 분이죠. 전직 경찰관이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운전면허 받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 형님인데 이분은 마지막 남편이라. 그 전까지 이제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자기가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성도 속이고 있잖아요.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김은지는 그러니까 원래 김은지가 아닐지도 몰라. 아, 지금 김은지 아빠는 서씨다, 서씨. 서재희 형님입니까? 서씨네. 근데 얘는 김은지잖아. 그 사연을 있잖아요. 구구절절 막, 그 처녀 시절부터 남편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헤어지고 다음 남편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내 기억에 그때 우리 목사님이 11시부터 12시까지 말씀하시거든? 말씀 끝나면 보통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소감을 말해. 간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1시쯤 되면 이제 점심 먹으러 흩어지고 모여서 이제 또 이렇게 일요일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지내고 이러는데 그 할매가 마이크를 잡았어. 2시간인가 3시간 지나도 끝이 안 나. 근데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있잖아요. 아무도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이 아무 얘기 없이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거든. 난 너무 놀라운 사건을 봤다니까. 그 긴 사연을 자기 이야기도 아니잖아. 지겹잖아. 그래서 우리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귀를 쪼그대가 다 듣는 거라. 그 할머니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 사연을 들어주는 한 사람을 만난 거죠. 얘 부루가 제일 마지막에 한 강아지를 만나잖아. 그죠? 부루는 하도 사람들이 뭐 니보다 더 어려운 거 많다 하니까 자기도 세뇌돼가지고 그런가 싶어가 강아지 만나가지고 지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내보다 더 심각한 게 많아 하고 이야기를 하려는 걸 포기하죠. 근데 강아지가 아니야 이야기 해봐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책이 끝나요. 이 부루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고양이를 그 고양이가 살아서 얼마나 슬픈지 이런 걸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가 들어줬잖아요. 그 할머니 그 이야기를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쌓인 한이 그날 다 고백된 거죠.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줘가지고 이 한이 우리나라 여자들 한 생긴다 이러나. 참고 뭐 이렇게 시집살이하고 이러면서 생긴 한.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있는 이 병이 있다고 화병이라고. 옛날에 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가 자기 친정어머니 데리고 왔어. 이 엄마도 제 강의도 너무 좋아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저한테 그때 우리 엄마들 강의를 듣던 엄마들 중에 이제 저를 좋아하는 엄마들하고 심화반기가 성경 공부를 할 때예요. 성경 공부인데 매주 한 번씩 했잖아? 1년 전까지 했죠. 그때 이 아줌마가 성경 공부 모임 오고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정엄마를 데리고 왔어. 친정엄마가 저한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 걸 들으니까요. 아버지가 스님이야. 이 아줌마, 제 강의를 듣던 엄마의 아빠가 스님이야. 조계종은 아니죠. 조계종은 대처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거든. 철을 둘 수 있는 종파도 있어.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출가를 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은 낳았는데 케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엄마가 화원에서 할머니가 자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키웠어. 그러니까 평생 한인 남편을 늘 떠돌면서 했잖아. 그때 나중에 저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 아빠가 그때 60 넘는 거 이런데 여기 있죠 뭐야 갓바위 가는 쪽에 갓바위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와룡이라고 있어. 경산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팔봉산 뒷동네죠. 거기가 절을 직접 지었다니까 이 아버지가. 절을 지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불교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시주도 받고 뭐 이렇게 늘 출가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방랑자처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막 그 남편 없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한 맺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매가 둘이었는데 이 내 강의 듣는 아줌마의 남동생이 그 독자인데 사고로 죽었어. 그 이 어머니 막 그것도 너무 막 속상하고 막 일생의 한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이 할머니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 인생에서 이 한이 없어질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성철 스님을 3번이나 찾아왔어. 해인사 제일 깊은 암자에 성철 스님 계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승들은 암자의 깊이가 도력의 깊이를 상징을 받더라. 그 제일 깊은 암자에 성철 스님 계셨고 그 바로 밑에 암자에 일타 스님 계시고 그 다음 레벨이죠. 유명한 분들이죠. 성철 스님한테 찾아가서 3,000배를 3번인가 했대. 성철 스님 한 만나려고 하면 그냥 무성하게 오는 사람들 다 정리하려고 3,000배를 하라고 하거든. 제가 우리 엄마들 강의들을 많이 오잖아요. 오면 정리하려고 내가 이상한 이야기 계속 하잖아.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졸다 가기도 하고, 뭐, 지금 정리가 많이 된 거야. 정말 남을 사람도 남는 거죠. 학기 말이 되면 이렇게 돼. 성철 스님은 그 작전을 3,000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3,000배를 하게 되면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네. 젊은 사람은 6시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8시간. 그 3,000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성철 스님이 나와서 뭐 그런 말씀 하시고 다시 들어가고. 그 내가 궁금해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잖아. 아니 3,000배 하면 어떻게 세요? 아니자 뿌욕하면서. 그랬더니 그 팁을 가르쳐주대. 염주가 있대. 긴 염주. 그걸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염주가 3,000개인가? 아니지. 염주 너무 3,000개는 안 끼워지겠지. 100개짜리를 30분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샜는데 이번에 애들하고 내가 책보 수업하면서 무슨 책이더라 그거 보니까 이번에 무슨 책 했지? 5월달 책? 모기는 착하다 그래. 그 책 하다 보니까 그 배경이 절이더라. 애가 엄마 아빠 돌아가서 49년 전 엄마가 절에 가가지고 하는데 동자선이 나와서 애가 엄마 기다리고 지겨워하니까 동자선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이제 끝난다 하면 이렇게 그게 3,000배 한 거야 보니까 3,000배 하면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니까 그거 다 끝내고 이제 나올 때까지 애는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성전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그 3,000배를 3번이나 하고 이랬는데도 자기 인생에 한이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차이 자기 딸이 제 강의를 듣고 엄마 될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온 교회를 그렇게 안정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도 한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 일찍 죽고 3형제 키우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키웠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는 50대 넘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 엄마는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남편처럼 의지할 만한 어떤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다. 친구도 없어도는 공장 일하러 다니라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 새싹교라고 부르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새싹처럼 생명이 새롭게 자라난다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늙어가는 노인네들이 아니라 새싹처럼 늘 새롭게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내려놓고 바꾸고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살았거든. 심지어 어떤 할머니들인 줄 알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언니칸다니까. 교회에서 같이 살면서 결혼을 했어. 교회로는 언니잖아. 육신적으로 시어머니고. 이 시어머니가 과감하게 내한테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언니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어디 유교집 안에 들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 그런 개방적인 할머니도 있다고, 시어머니 중에. 늘, 그래서 새싹회라고 그래요. 오랜만에 이 새싹회 어머니들과 늘 친구가 돼가지고. 말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친구가 없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시다가 교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간증도 하셨죠. 마지막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교회 앞에서 간증한 우리 엄마 간증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CD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유시민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뭐 아쉽긴 하지만 애통하진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조문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유시민도 옛날에 책 같은 거 쓸 때 자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죽고 싶다 하면서 있잖아. 내가 죽고 나면 모여서 슬피 울지 말고 이제 내가 살아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추억하고 참 잘 살았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그 죽음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뭐, 부조도 안 받고 그랬잖아. 기자들이 왜 부조 안 받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받는다고 하면서. 유시민이 자기 형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미, 그죠? 우리 엄마가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에 돌아가셨구나. 20년, 19년이 지났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정이 아니 없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어머니에 대해서 아쉽지만, 막 애통하거나, 막 연민이 생기거나, 막 이러지 않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 강의를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듣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자기 엄마가 나한테 왔다니까. 그래서 참 이야기 했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하고.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한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남편은 비록 스님이고 자기도 그 남편 도우러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뭐 밥도만 하고 이래 한대 바쁠 때는 내가 근데 내 인생에 한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교회 한 가보고 싶다 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번 왔어. 근데 영천에 살잖아. 영천절에 살다가 우리 교회까지 가창까지 오려니까 교통비는 우리가 2시간 걸려 2시간. 버스 타고 갈아타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잠깐 헷갈라 해가지고 처음엔 너무 강의를 잘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알아듣고 막 이랬는데 그만 저하고 발을 끊었어. 요즘은 다시 뭐 연결되고 모임 온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저는 바람에 이 할머니들이 저하고 연결이 끊겼죠. 그때 그 할머니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이렇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젊은이한테 그죠? 이 고양이 부르고 하는 말이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 유명한 스님 가서 뭐 3,000배 해봐야요. 허리만 아프다니까. 어떤 분들 뭐 100배만, 300배, 100배만 해도 이 엄마가 하더라. 100배만 해도 막 카타르시스 확 눈물이 붕붕 쏟아지고 이런데 왜? 절을 100번 할 동안 집중이 되거든. 해봤나 모르겠네. 그러면 막 쓸데없는 막 그 아집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좀 저절로 좀 해소되고 막 이런 데서 막 눈물이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문이지 고문. 무릎 아프고 막. 어떤 막 하되 절을 하도 해가지고 무릎만 다 나갔다. 북한 엄마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이게 오만 경험이 아니네. 어떤 엄마는 제 강의 듣더니 자기가 가장 따르는 스님 법륜 스님 법륜 스님하고 내하고 너무 이야기가 똑같대. 그러면서 법륜 스님의 책도만 내한테 4권 5권 선물하고 그 정토에 있잖아. 법륜 스님 그 소개도 막 하고 이러더라. 옛날 진명동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때 동화사 제일 큰 스님이 하고 내하고 비슷하대. 말하는 거. 그때 내 40대였는데 어떤 거 그렇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 엄마가 그 스님들의 그 법문 파일을 듣고 이랬는데 제 강의를 듣더니 너무 스님하고 큰 스님하고 비슷하다. 난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전부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내게 소화돼서 내 버전으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하여튼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을 만났잖아요.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그 할머니 남편 세서 거치면서 자식 5 있는 그때 그 김은지 소학과 그 김은지가 대대 의대를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그때 처음 알았잖아. 그래가 휴학계를 내고요. 친아버지 찾으러 다녔다니까. 몇 년 동안이나. 근데 아무래도 수소문을 못 찾겠어. 그래 할 수 없이 목사한테 상담하러 갔잖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친아버지 찾고 싶어서 공부도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굳이 꼭 찾아야 되나 하면서 내하고 같이 살면 되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 김은지가 방황을 정리하고 복학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가 된 거라. 자기 친아버지 모르지 지금. 일생을 그래서 목사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거죠. 걔 동생들도 그걸 다 따라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배다른 형제들인데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그때 내 그 경험한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그 후로 저도 어떻게 돼요? 엄마도 성경 가잖아. 하다 보면 온갖 엄마들 오죠. 와가지고 온갖 사연을 다 이야기해. 내가 다 듣고 있잖아. 내 성질 얼마나 급한 줄 알아요? 나는 척하면 삼척이야. 견적이 탁 나와. 옛날 내들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막 자르고 대답하고 막 이래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앞에 하신 걸 내가 보고 나니까 그걸 못하겠다. 다 듣게 됐어. 우리 저 모기님 남편이 옛날에 오퍼상을 하다가 이제 그 IMF 올해 접고 이제 지금 서문시장 그
누구지? 모기님 언니의 남편이 하는 등산복 가게에 지금 일하잖아요. 그 옥포상을 접고 잠시 한 2년 동안에 휴식기가 있었어.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모기님 집에서 제가 늘 성경 물어마다고 했거든요. 그 모기님 남편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때 왔다니까? 1년인가 2년인가를 계속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모기님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때 모인 엄마들이 진짜 택도 아닌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왜 듣고 있겠어요? 내가 듣고 있으니까 숨쉬 듣고 있는 거지. 보통 여러분들 엄마들 모임이나 남자들 모임 가도 그렇다네. 모기님 남편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남자들 모임 가도 동창이나 이런 데 가도 서로 자르고 지만하기 바쁘대.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데 아줌마들만 시끄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렇대. 그러니까 듣고 못 있는 거지.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다 부르처럼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걸 내 안에서 안고 살아가는 거야. 안고. 이게 전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 유명한 말이죠. 사실 짐이라는 게 우리가 뭐 개나리 버침을 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긴 부담, 이런저런 사연, 이런 게 다 내 짐이, 내 인생의 짐인데, 이걸 아무도 안 들어줘. 근데 해소도 안 돼. 이게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지. 근데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잖아. 이게 점점 해소된다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그림책 읽어주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읽어주고 들어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진다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봐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점점 밝아진다니까. 점점 씩씩하고 건강해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부 막 주변 어른들을 의식하고 얘가 착한 척 해야 되고 있잖아. 욕도 못하고 막 이러던 애들이 이제 막 본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어린이 다워지는 거지. 내가 엄마들 제일 싫어하는 게 문제는 내한테 인사하면서 고개 꺾는 거야. 애들 하지 말라 하는데 요즘도 계속 한다. 연구소 왔다 가거나 뭐 이번에 그 안동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내한테 자꾸 애들 막 고개를 꺾어가 인사를 시켜. 하지 말라 하는데 애들이 어른들한테 관심이 있나. 저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행운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씻겨 내려갔어요. 응어리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트라우마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내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간증하면서 맨날 울면서 한 온 교회가 같이 울었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누나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분위기 교회 이제 집회에 목사님 말씀 듣고 화답하고 하잖아. 분위기만 다운되면 맨날 내보고 나와서 막 누나들 캐타니까 니가 나서 같이 가. 내 말이 다르잖아. 말만 잘해요. 사연이 많잖아. 내가 말하면 온 교회가 같이 울었다니까. 요즘 이제 나도 좀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횟수 조절을 하고 있지. 옛날에는요, 막 가슴이 벅차잖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들으니까. 막 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간증하는 적도 많고요. 이 우리 교회 간증 문화 내가 많이 바꿨다니까. 내가 운동부 출신이잖아. 그 자리에서 벌떡 손 들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손 높이 들고. 어제도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도식 하는데 그 생중계를 내가 봤거든. 내 혼자 막 애들 책버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봤어. 제일 마지막에 리머리향 행진곡 합창하더라고. 거기 뭐 국무총리도 왔고 뭐 이해찬도 왔고 다 왔죠. 전부 뭐 팔익하더라고. 이게 아마추어다. 아마추어. 팔을 흔드는 걸 딱 보면요 저게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알 수 있어. 어떤 조직 출신인지도 알 수 있어. 왜 애들 태권도 가보면요 태권도를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탈 때 못하는 애들은 익혀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줘. 근데 절도 있게 하는 거는 슥 내리다가 끝에 탁 익혀져요. 알아? 탁 꺾으면서 약간 감으면서 이렇게. 이 대모할 때도 마찬가지야. 팔을 흔들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면 팔 아파서 일절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다 힘 빼고 이래 하는데 딱 끝에 하면 절도 이렇게 딱딱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코스가 달라. 근데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건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모를 때나 막
옛날 운동권 선배들도 그렇고 이런 건 못해. 근데 이제 우리 때부터 정통이거든, 정통. 정통도 받을 때 딱. 내가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맨날 이렇게 했다니까. 가면 목사님까지 팔 다 들고 있잖아, 대구 아저씨. 그거 다 받아준 거지. 우리 교회에 내처럼 운동권 출신 진보적인 사람들 있겠어요? 태극기 부대도 있거든. 정말 보수적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 정치적 색깔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걸 다 받아줬다니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보수적인 사람들 볼 때 저거 얼마나 미친놈 같았겠어요. 전 늘 간증할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다 손들어라 하고 따라하고 있잖아. 자기들 해보니까 팔 아프거든. 위에 하면 묶고 흔들리 있잖아. 그러면 이제 끝에만 딱딱 절도 이렇게 흔듭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30년 전인데 아직도 가게가 살아있잖아. 어제 니고니안 연기 방송에 그렇다니까 다 운동권 출신이거든. 그 지금 내노라는 한국의 정치인들 대부분 옛날 데모하고 이랬어. 근데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총학생회에서 그냥 데모한 것 하고 저처럼 비합법 조직에서 데모한 거하고 달라. 무슨 얘기가 되게 그래. 내 말을 들어준 사람들을 만나는 목사님만 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형들 누나들도 내가 그 짓 하는 거 다 듣고 있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꼴통들이야. 정치적으로는 답답해 죽겠어. 한국전쟁 뭐 내보고 어떤 형이 묻더라니까. 니는 한국전쟁에서 왜 생각하고? 내가 캡치 브루스 커민스라고 한국전쟁에 가는 가장 세계적 권위자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대학의 교수인데 브루스 커민스라고. 이분이 낸 유명한 책이 있어. 한국전쟁의 기원. 이렇게 두꺼운 책 있다. 논문인데 거기 보면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해놓고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남침설만 배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냉전시대 때부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내려왔다 이것만 배웠어.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미국 국무수의 그 핵심 정보들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남침설도 있고 북침설도 있고요. 또 미소 합의서도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의해서 이렇게 빼는 설도 있다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제 공부했잖아. 정치학과 다니면서 운동권이기도 하니까. 어떤 형이 묻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한테 캤지. 내가 아는 대로 막 하니까. 근데 목사님 집에서 그렇게 했어. 목사님 집 거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 가다 그 이야기 들었잖아. 소변보러 화장실 갔다 나오더만은 자기 방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니 내가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그 형 보고 니 좀 비키봐라. 내 앞에 딱 안 뛰면 내하고 논쟁을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목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그 섬에서 살았는데 그때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동네 형을 총쏴 죽이고 자기가 이런 걸 직접 답답하면서 막 내보고 막 있잖아. 북한이 나쁜 놈이라 하면서. 하네? 근데 속으로 있겠지. 아니 지금 한국주의의 기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섬에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목사님 동네 선배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칩시다. 그게 남침설의 증거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속으로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잖아. 내가 지금 그걸 극할 처지가 아니었거든. 논리적으로 내가 맞잖아. 그 당시 그 38선에서 북한이 먼저 쳐내려오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본 사람이 없어. 그거 누가 보겠어? 아무도 못 보지. 그리고 38선이 얼마나 길어. 이쪽에서 먼저 쳐내려왔다고 보았다고 치죠. 이쪽에서 먼저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빨갱이지만. 근데 이런 내 생각을 교회 앞에서 내가 여과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다 넘겼다니까. 내하고 생각이 같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강의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죠. 듣기 싫으면 안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집단 지성이라니까? 집단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형제들보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꾸준히 듣는 사람들이 저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루 이틀 들었어요. 오만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제 이야기 또 하나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누군가 이번에도 그 어머니 애하고 오면서 상담료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내가 도움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담료입니까? 가지고 아무거나 갖지 마시고 오라 하니까
내가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오라 해도 다 부담을 갖잖아. 그죠? 근데 부담 가지고 뭐 안 캐도 돼. 알아서 다 빵 싸봐. 빠리가게 들어가지고. 세상에는 선악이 있어서 도리와 경우가 있어서 내가 캐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나는 경우나 도리 이런 거 없어. 저한테 뭐 아무리 성의 있게 선물하고 해도 나는 있단다. 똑같이 뭐 대접받기를 바라면 저한테 하면 안 돼. 왠지 알아요? 저는 오늘 목사님한테 배웠거든. 내가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은혜를 베풀 사람인지 파악해야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나 많으면 못 몰라. 선으로 막 억지로 하지는 못하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전혀 안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언제든지 내가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말을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찾아오시면 돼요. 물론 내가 잘못하면 실수로 들었던 걸 강의 때 써먹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안 밝히잖아. 가능하면 그거 없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남들이 알아도 괜찮아. 아무 소용없어. 근데 전부 막 그거에 갇혀있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다 갇혀있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잖아. 그래서 내가 자유하잖아. 내가 오만 이야기 다 해도 내가 부끄럽거나 이렇지 않은 이유가 있어. 왜?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나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인생 이상도 아니고 인생 이하도 아니고요. 이거 흙 이상도 아니고 흙 이하도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흙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내게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원래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유해진다. 자기로부터의 해방. 이거 정말 엄마들 꿈꾸는 거잖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라서 그래. 인생이 종교는 귀하고 누가 뭘 하는지 인생은 종교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구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와서 듣겠어요? 하나님 내 말 들을 것 같아? 온 수십억 인구가 기도하는데 그거 언제 다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신해서 같은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마음으로 들어줄 수도 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게예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 하는 이야기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게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숙제 뭐 이런 거 오늘 텔레비전 녹화할 때 꼭 하라 하는데 그 시나리오 미리 왔어. 질문이 있어. 질문이 뭐잖아요? 혹시 게임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텔레비에 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보통 게임 중독 질병을 등록하면 부모들이 찬성하는 거야. 정신과의사들하고 부모들 두 그룹밖에 없어. 한국은. 왜 찬성한지 알아요? 아이들을 편리하게 키우려고. 봐라 게임 중독 병이라 하잖아 하면서. 애들이 왜 게임 중독이 빠지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 이전에 이미 자기를 돌봐줄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이 관심이 없다든지 이러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 또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있어요. 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학업량을 주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라.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종이 왔나? 또 안 왔지. 우리 6학년이 지원이라고 했어. 지원이한테 엄마가 하루에 3시간씩 비디오를 보라고 했대. 윤생영을 하다 끊었나봐. 잘 안 하니까 끊었지, 당연히. 근데 하루에 3시간씩 비디오를 보러 간다? 내 평생에 강의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비디오를 보라고 강의한 적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수영을 정말 오리지널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동안 노출시킨다고 말했어. 그 중에 한 1시간 30분 정도 비디오 보기가 들어간다고 했어. 예를 들면 제대로 하는 경우에. 근데 이 엄마는 뭐 이상한 대로 하루에 3시간씩 강의 보고
안 그래도 영항 씨가 윤생 끊어내보고 하루에 3시간을 비디오 보러 간 거야. 얘가 보겠어요? 안 보지? 안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엄마가 와이파이를 끊었잖아. 그래 엄마는 뭐 시퍼렇게가 열받아가 오고 막 애는 애들 울면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와이파이를 끊었어요. 그거. 와이파이를 통해서 유튜브 보면서 방탄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면서 막 울고 막 답답해 죽겠다니까. 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3시간 비디오를 보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못하지 질질 끌지 희망이 없잖아. 어느 세월에 내가 이걸 다 하고 놀까? 희망이 없으니까 질질 끈다니까. 왜 밀리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텔레비전 나가면 내가 10분의 1로 줄이라 하라고. 엄마들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중하면 20분이면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 그 지 입장에서 하는 거지. 애 입장에서 한번 써보라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에 10분의 1로 줄이고 그걸 잘 해내면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애가 게임을 하든지 찌랄을 하든지 그냥 좀 자유롭게 보장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건 내가 해낼 수 있구나. 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하면 어떤데. 엄마는 게임을 나 목이님한테 불만이 많아. 애들한테 있잖아 게임하지 마라 개사건. 우리 에리 엄마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에리 보고 게임하지 마라 하면서 상두쌤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나를 좋은데 안 써먹고 게임 중독자로 몰고 있어. 참 미치고 완장하겠네. 게임과 함께 살아온 아이들이에요. 지금 30대 40대도 리니지와 함께 살아왔어 아빠들이. 게임과 함께 살아온 세대를 보고 앞으로 게임과 함께 살아갈 세대를 보고 게임하지 말라니 말이 돼요? 게임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얻는다니까 앞으로 살아갈 세대. 옛날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잖아. 근데 그 놓친 엄마들이 지금도 컴퓨터, 내보다 20년 어리면서도 내보다 컴퓨터 못하지, 여러분들 다. 인정? 네, 인정. 지금 세대들은 이제 PC가 아니라 폰이라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기기들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가 아이들 능력을 이제 상징한다니까? 답답하게 시대가 바뀌었죠. 내가 늘 하잖아. 아이들 꿈 중에 가장 큰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했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요, 게임 스트리밍 이런 걸 하면서 먹고 사는 애들이 많아. 근데 유튜브에서 늘 걔들 중계방송을 보면서 있잖아.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걔들을 도와. 이거 도네이트라고 하죠. 1,000원씩, 2,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주면서 격려하고 이런다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 연구소에 유튜브 하고 크리에이트 하는 몇 명 있어. 다 뭐 유튜브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돼.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데 뭐 상두쌤 배가 하는 거 봤지? 그건 하지 마라. 또 모기님은 그 에리 엄마보다 조금 낫더라. 상두쌤은 나이 들어서 하잖아. 너도 나이 들어서 해자. 이제 논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어지는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평소에 안 들어줘. 가서 하려고 있잖아. 하면서 막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또 게임 이야기 해요 하면서 막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혼자 하네요. 제가 안 들어주잖아. 많이 컸어. 진짜 그걸 보고 왔지. 소통이 안 돼? 답답해서 내가 이거 13년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딱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옳다 싶어. 그럼 다음 주에 네가 강의해라. 근데 다음 주에 네가 해. 마치겠습니다.